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모더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모더나를 보면 지금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현재 모더나는 코로나 백신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아, 이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반면 지금 미중 관계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온다는 거겠죠, 잘하면. 외신을 볼까요? US가 미국이 visitors,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백신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백신 요구, 전 말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백시네이트를 요구한다는 거겠죠?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라는 게 무역 제재 이런 게 아니고요. 외국으로부터 방문객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겠죠. 지금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이 코로나 사태가 경제적인 위기를 불러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라는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문객을 제재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클라리다 씨가 얘기한다고 했었죠. 근데 얘기가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현재 분위기는. 근데 증시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거는 제가 보류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증시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스탁이 높게 열리고 있다라고 하죠. 위의 얘기랑 반대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떤 거냐? 코퍼레이트 어닝, 자, 기업의 실적의 발표가 좋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GM이 별로 안 좋게 떨어졌죠. 실적이 안 좋게 나왔나 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몰라요. GM 섹터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우 지수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입니다. 영란은행이 만난다. 영란은행에서도 이제 스탠스를 발표하죠.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똑같습니다. 애들도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보자. 타이트닝 모네터리 폴리시. 자, 금전적인 정책을 조일 것이냐? 그 조이는 스텝에 가까워져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란은행도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할 거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오일 프라이스가 리바운드하고 있다. 이거는 중동의 긴장이 올라가고 있답니다. 지금 뭐 비행기를 납치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원유는 계속 기술적인 구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내신입니다. 바이든이 중국에 또 직격탄 미국 체류 홍콩인의 추방 유예를 지지했다. 중국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책에 서명하겠다라는 스탠스죠.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상이 중요한 건데요. 자, 바이든이 지금 중국에 약간 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니문 기간이 지났죠.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취할지, 온화한 정책을 취할지가 관건인데요. 아마도 미국인들의 정서를 생각해 봤을 때 중국에 온화하게 나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예전에 바이든이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뭐 친중이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절대 친중은 안 될 겁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 1일 남았습니다. KB금융을 제치고 대장주에 등극할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마 따상부터 시작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나방처럼 달려들면 안 되겠죠. 어찌되었건 지금은 이 카카오뱅크가 고평가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평가를 떠나서 과열됐냐 과열되지 않았냐가 중요한 거죠. 과열이 되면 거래량이 몰리고 거래량이 몰리면 등락폭이 심해집니다. 그럼 내가 하락해서 팔았는데 다음날 상승해버리고 상승할 때 따라붙었는데 다음날 하락하고 이러고 있으면 금방 그냥 계좌가 동나버립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마라. 고만전자 가나했는데 외국인 변심에 밀린 삼성전자. 자, 이거 뭐 그렇죠. 외국인이 온다고 해서 전혀 반갑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뭐 사는 척하더니 다시 팔고 이래요. 이거를 제가 오늘 얘기하려다가 얘기 못했네. 카페24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카페24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카페24가 최근에 조정을 좀 크게 보였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조정을 보이니까 뭐 그게 그거겠지만 카페24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3일, 4일 동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체 왜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뇌동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주식이 이게 며칠을 떨어져도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손절했거나 지지부진하네 하고 팔았는데 어느 날 보면 신고가를 뚫어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끈 외국인 수급 개선 기술적 반등 시점,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개선이 진정한 반도체 반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전과 비교해 유리한 국면에서 나온 반등. 예. 제가 계속 드리던 말씀인데, 이렇게 이제 슬슬 증권가에서도 얘기를 하네요. 8월 말 삼성 바이오에서 모더나 백신이 나온다. 한국 글로벌 백신 생산 5위 목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저는 뭐 섣불리 매수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저는 뭐 삼성 바이오 좋다고 봅니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는 뭐 지금 뭐 10년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대충 예상이 갑니다. 셀트리온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근 한 달, 두 달 내에 오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10년 뒤에는 지금 가격보다 훨씬 좋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경제 지표입니다. 지금 영란은행 총재 연설도 기다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발표된 수치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영국이 금리 결정을 동결했죠. 아직은 동결입니다. 근데 그 매파적인 위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렇겠죠 이제. 지금 거의 제로금리를 1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테이퍼링에 대한 생각을 할 시기가 온 거죠. 근데 그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증시가 폭락하느냐는 다른 문제인 겁니다. 자, 바이든이 중국에 또 직격탄을 날렸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죠.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최근에 코로나 폭락 이후에 들어오신 신흥 개미분들은 미중 무역 분쟁이 뭔지 모를 거예요. 뉴스로 봤었겠죠. 뭐 트럼프가 오 마이 프렌드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할 때 그것만 봤겠지. 미중 무역 분쟁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이런 건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방송을 시작했을 때쯤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를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단탐하고 있었습니다. 단기 포트란 건 저한테 없었어요, 그때. 미중 무역 분쟁 당시의 지역 구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때 코스피 최고치입니다. 2018년 1월. 이때 이후에 거의 한 2년 동안은 이 지점까지 가지도 못하죠.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죠. 2년 뒤에는. 2020년 3월 19일에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자, 이때 미중 무역 분쟁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량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하락한 다음에 횡보를 시작합니다. 횡보하다가 몇 가지 움직임이 보여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이때. 이때가 외국인들이 빠지는 타이밍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직감했겠죠. 그 뒤에 우르르 빠지고 8, 90 반 달랐죠. 예. 저점 깨고 이게 트랩 스윙을 주고 상승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떨어뜨립니다.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잘 이해해야겠죠. 예. 자, 보세요. 여기 저점을 잡고 자, 떨어졌다. 자, 이렇게 저점을 잡고 트랩이다. 이거 사람들이 트랩으로 인식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지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지지하고 21선 지지하고 올라가는 척 합니다. 이게 페이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붙어요. 야, 이제 여기서 쌍바닥 찍고 이게 영머리 역경을 찍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꼬라박고 자, 여기 볼 게 많네요. 여기 지지선, 예, 지지선까지 딱 떨어졌죠. 그 다음에 갭 하락을 해버립니다. 이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물렸죠.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는 거죠. 예, 아일랜드 갭 다룰 때가 됐는데 제가 아직도 아일랜드 갭 영상을 안 찍고 있네요. 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크게 쌍바닥 찍고 제가 이때 영상 하나 올렸죠. 예, 이때 코스피 코스닥 과연 바닥인가 라는 영상 올렸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장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좋네. 그 뒤에 뭐 코로나 사태가 와서 좀 모양을 구기긴 했지만 지옥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올랐던 섹터가 어떤 거였냐 기억을 해야겠죠. 지나간 과거에서 배울 게 있어야 됩니다. 히토류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는 그 약간 광물 관련주가 거의 엮여 있었어요. 대두 관련주, 뭐 샘표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게 히토류였습니다. 히토류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이죠. 그래서 히토류 수출 안 해 라고 하니까 사실 뭐 히토류를 진짜 팔고 있고 아니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히토류 관련주니까 쟤네 뭐 수익 보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에 히토류 관련주가 급등하고 이랬습니다. 대두 관련주, 대두는 왜 콩이냐? 이 콩입니다. 대두가 머리 크다는 게 아니에요. 대두 관련주가 중국이 그 식량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근데 얘들이 대두를 미국에서 안 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또 대두 수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웃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두를 팔고 있는 샘표 같은 종목이 올라가겠네. 약간 요런 요 상한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라고 하시겠지만 그때 샘표가 2배 오르고 이랬어요. 그때 당시에 샘표로 돈을 버신 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실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 테마주에 미중 무역 분쟁이 막 솔솔 올라오니까 그 정세가 불안해지고 경기가 좀 꺾이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늘 정치 테마주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이 상승장이 언젠가 끝날 거잖아요. 끝나고 나서 떨어질 때쯤 되면 정치 테마주가 판을 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게 코로나 때인데요. 코로나 때 글로벌 팬데믹이 왔을 때 삼성전자가 굉장히 폭락했죠. 굉장히 폭락했어요. TSMC도 폭락했죠. 요때 제가 스냅샷을 찍었는데 보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 구간이 있더라고요. 자, 코스피가 이때 미중 무역 분쟁 때 이렇게 떨어지죠. 타이완 지수도 같이 떨어집니다. 코로나는 제끼고요. 자, 삼성전자는 TSMC를 보세요. 이때도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세계 최고의 공장, 세계 최대의 공장인 중국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TSMC도 어김없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이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자, 바이든 트럼프 후보가 경쟁할 때 그 섹터를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어떤 섹터를 얘기했었나라고 보면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에 대해서 오바마 케어가 바이오를 굉장히 분위기 좋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부터 뭐 바이오 랠리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자, 그 헬스케어에 대해서 바이든이 다시 재개할 거다라는 게 있었고요. 표징은 이건 뭐 넘어가고요. 저금리를 선호한다. 예, 똑같죠. 저금리 선호하고 있죠. 페드와 분리하겠다. 페드와 그 권한을 분리하겠다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좋죠. 금융규제 이거는 다른 얘기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중산층 임금도 넘어가고 한국 수출이 소폭 개선 전망이다. 약간 이런 것도 있었죠. SOC 대체연의 투자, 지금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때 당시에 공약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쿠 인프라 개선도 똑같겠죠. 대북 제재 유지 강화, 이게 지금 살짝 다른데요. 지금 북한이랑 뭐 라인을 뭐 지금 복구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이건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간 속이 보이긴 하지만 일단 그래서 북한 관련주가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전 계속 단기 트레이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랑 모더나가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저한테 알람이 왔습니다. 모더나가 최고가인 434.27을 기록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사상 최고가인 3450.6을 기록했다. 이것만 봐도 알겠지만 반도체 관련주가 좋아지고 있다는 게 보이죠. 모더나, 뭐 존슨앤존슨, 화이저 이런 애들 전부 다 신고가 기록하고 있죠. 지금 현재 사람도 눈에 들어와 있는 섹터는 바이오랑 반도체란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바이오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바이오를 선택할 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에 있는 이 임상에 있는 그런 약품들이 세계 최초냐라는 겁니다. 이게 삼상을 마무리하고 시판을 하게 되면 이게 세계 최초로 나오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느냐, 라이센스 아웃 이런 게 나오거나 난치병, 췌장암 같은 건 난치병이잖아요. 아니 뭐 췌장암 치료제가 나오면 이건 뭐 세계 최초겠죠. 요 세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게 바이오의 핵심입니다. 요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손등에 상처가 나요. 그럼 상처 치료제 이런 거 만들어 봐야 돈이 안 되겠죠. 네. 그런 걸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이오를 볼 땐 요것만 보면 된다. 자, 지금 mRNA에 대해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그래서 mRNA, 리보핵산주죠. 이게 어떤 게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한미약품, 아이진, 나이백, 올릭스, 진원생명과학, 올리페스, 이현제약 등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다라고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뭐 이것들이 확실히 맞는지는 파이프라인을 보셔야 돼요. 올릭스가 mRNA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 얘들은 다른 건데. 아무튼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빨간색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죠. 카카오 게임즈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건 도저히 제가 서력을 해야겠어요. 서력. 제가 지금 타이밍을 2번 잘못 잡았던 게 그런 겁니다. 제가 요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데 이번에도 빨랐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복귀를 해보고 있어요. 복귀를 해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한 타이밍에 좀 들어갔습니다. 2번. 2번 들어갔고 지금은 약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죠. 약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21선 밑에서 지금 와리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매수를 하고 매도를 바로 걸었습니다. 매도를 언제 걸었게요? 20선을 걸었습니다. 20선을 터치할까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50선 터치하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최소 횡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횡보할 거예요. 예, 횡보. 근데 혹시나
좋은 뉴스가 떠서 횡보 박스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몰빵은 절대 안 되는 타이밍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3중 바닥 정도 찍으면 3중 바닥 찍고 반등하고 이 횡보 라인을 뚫고 올라갈 때는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걸 노리고 있어요. 제 계획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실행할 거고요. 한번 보시죠. 단기, 중기,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가 있죠. 바이오가 제가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바이오 좋게 보고 있고, 메타버스를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단기, 중기 포트폴리오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매수했고 나머지 종목들 다 수익권으로 돌아갔죠. 바이오가 지금 절반 정도만 여기서 단기 포트는 뺐습니다. 바이오에서. 네,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리플 뭐 가자. 비트코인 계속 분위기 좋죠. 베트남 레버리지도 다시 반등하고 있죠. 베트남 레버리지 내일 좀 알아보시죠. 이번에 좀 비중을 제가 확대했죠. 자, 이거 제가 업데이트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딱 보자마자 딱 알겠네. 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막 2시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6시에서 6시 반 사이 일어나서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는 시간이 3, 4시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저는 피곤을 달고 삽니다. 제가 피곤을 달고 산 지가 지금 한 8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제가 본격적으로 주식을 투자한 게 8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거의 잠을 안 잤죠. 집에 오면 HTS 보고 있고 키움으로 복귀 차트 보고 있고 그때는 제가 녹화도 했습니다. 호가창을. 녹화한 호가창을 계속 보고 있고 이랬습니다. 그때 술도 많이 마셨죠. 초창기에는. 친구들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회사에 술도 많이 마시고 들어오면 계속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예, 술 깨지도 않은 상태로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 차트 저장해 둔 거 보면서 아, 이 타이밍 오면 이렇게 됐구나. 계속 복귀하고 외우고 복귀하고 외우고 지금은 그만한 열정은 없죠. 네. 왜냐하면 또 제가 공부할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3년이 좀 넘었는데요. 영상을 찍기 시작함으로써 제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끝내면 30분 안에 끝날 거를 영상으로 만들면 4, 5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그냥 공부하고 끝나는 거랑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랑은 퀄리티 차이가 있습니다. 뭐 혹자는 남한테 설명하면서 한 번 더 공부한다고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정말 거의 입시 수준이죠. 이 정도면 입시 수준으로 공부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렇게 할 일은 없고요. 근데 최근에 또 이 트렌드가 바뀌고 그 기술적 패턴이 바뀌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주식은 몸이라도 놓치면 그냥 끝장나는구나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차트를 보고 자야 되지만 주식 두시고 바로 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탄을 해버렸네요.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제 금요일입니다. 붉은 보내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